한국형 전투기 양산 1호기가 오는 2026년 9월께 공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과 KF-X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부태로 인한 부족한 전투기를 보충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되는 미디엄급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공군의 전투기 수요를 독자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물론 해외 미디엄급 전투기 시장에 대한 수출도 목표로 한다. 개발비 8조 6,700억 원을 포함 120대를 양산하는 데 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양 기관은 공군의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2026년 전반기까지 체계 개발을 마치고 같은 해 후반기부터 전력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2028년까지 KF-X 40대를 초도 양산한 뒤 2032년까지 나머지 80대를 후속 양산하게 된다. 체계 개발 사업은 카이추도 소개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국내외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한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능동전자주사 BLA가 개발과 체계 통합을 맡는 등 주요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성능 개량 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KF-X 사업에는 200여 개의 항공기 설계 및 제작 업체와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 대학교가 참여한다. 방사청은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5조 원, 고용 창출 효과가 약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은 KF-X의 성공적인 개발이 전자력, IT 분야 등 민간 산업 발전은 물론 민수용 항공기 등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술 파급 효과가 약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방위산업에는 약 17조 원, 민간 산업에는 약 13조 원의 기술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내년 1월 전반적인 개발 계획 및 지원사항 협의를 위한 사업 작성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영공을 지킬 핵심 공중전역을 개발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방사청과 군, 업체는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과 인력 등을 기반으로 군이 요구하는 전투기를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한국항공우주 KF-X의 예상 생산 대수와 경제성. 현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도하고 정부 및 110여 개의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인 한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공군의 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KF-X는 현재 2021년 4월경 시제기 8대의 출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CDR에서 합격을 하며 시제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시제기 8대 출고 후에는 각종 비행, 지상 테스트를 거쳐 2026년 말 실전에 배치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 초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여러 매체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근래 F-35E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들도 간간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KF-X 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인지 제 나름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F-4, F-5 나아가서는 KF-16까지 대체할 차세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 KF-X 사업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한국의 전투기의 공백을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F-35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F-35를 대량 구매하고 KF-X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보이는데 모든 항공기를 F-35로 채운다고 공군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일 전투기들이 적절한 비율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전투기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즉 하이급, 미디엄급, 로우급으로 적절히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적정 공군 전력의 규모는 하이급 F-35E, F-15K 120대가량 가량으로서 전략적 타격을 주임무로 합니다.
현재 F-15K는 59대 보유 중이므로 F-35E의 예상 도입 대수인 60여 대를 합하면 대략 120대가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미디엄급 KF-16, F-16, F-4입니다. 적정 대수는 220대가량 예상이 되며 로급 전투기는 FA-50, F-5, KF-5로서 90여 대가량이 필요합니다. 적정량이 비교하면 현재 한국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하이급 75대, 미디엄급이 187대, 로급이 160대로서 다소 적정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엄급과 로급을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노후화가 심각해져 F5와 F4가 순차적으로 퇴역하게 되는데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KF-X 사업입니다. 이 두 기체의 보유량은 약 100여 대가량으로 KF-X의 양산 대수는 대략 12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 단가와 성능치가 얼마나 충족이 되는 것에 따라 KF-16까지 예상 가능 교체 수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엄급과 로급의 총대체 수요를 생각하면 대략 220대가량이 나오게 되며 120대의 공군 초기 물량, 인도네시아 50대 여기에 잠재적 수요를 합하면 손익분기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며 생산 대수가 올라갈수록 대당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2020년대 중반에 생산이 줄어드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정비와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게 되면 인력과 부품이 모두 국내에서 공급이 되므로 가동률과 운용비에서 다른 항공기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운용비가 될 것입니다. 현재 KF-X의 적정 가격대는 591억-650억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KF-X가 성능 입증을 넘어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F-35와 2,500만 달러가량의 가격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국내 총잠재 수요는 2040년까지 대략 300대가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며 국내 발주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규모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 국내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할 수 없었던 각종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무기 도입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이 국내로 흘러들어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렸다는 점도 하나의 KF-X가 이룬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빌드펠링 시제기 공개 앞둔 KF-X 성공한 전투기가 되기 위한 조건. 오는 2021년 4월에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70년 역사 중 가장 큰 쾌거라고 할 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공개, 일명 롤아웃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후발주자로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이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KUH-1 수리용 헬기에 이어 현대 무기체계 중 가장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같다. 그러나 롤아웃한 KF-X 전투기 앞에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 역사를 돌아보면 야심차게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고꾸라진 다음 영원히 독자 모델 개발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이 무너진 사례도 흔하기 때문이다. 가령 1950에서 60년대의 이집트,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제트기 연구 과학자를 초청하거나 영국 혹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시도하여 국산 제트 전투기를 제작하려고 했다. 이들 모두 시제 비행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시제기 제작 이후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소수만 양산하며 결국 실패했다. 이 나라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과학기술력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엔진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공동개발 파트너의 비협조, 그리고 검증된 우회산 전투기를 선호하는 군에 의해 좌절했고 양산에 겨우 성공한 전투기들도 성능 부족으로 수출에 실패했다. 이렇게 과거 다른 나라들의 국산 전투기 개발 실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탈만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 즉 군용 항공기로서의 기본적인 가망 인증을 검증하여 KF-X가 전투 중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그간의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충분한 노하우와 데이터를 쌓아 큰 고민거리는 아니지만 고등훈련기보다 더욱더 격렬한 기동을 하고 더 무거운 무장을 달아야 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안심하긴 어렵다. 다행히도 한국 항공산업과 대한민국 공군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비행 조종사와 테스트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KEFX의 안정성을 믿고 전투에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사고 싶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다. 검증되고 신뢰받는 제품만 인기를 얻는 냉혹한 전투기 시장에서 KEFX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KEFX가 한국 공군의 핵심 전투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은 그냥 파일론에 붙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장착 및 분리 안정성, 장착 적합성, 전자파 간접 및 적합성 등 수많은 고려 요소를 반영하고 많은 테스트로 이를 검증해야 하는 몇 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KEFX가 경쟁할 해외 전투기들은 이미 이런 테스트를 거친 다양한 무장이 이미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돈과 시간을 무작정 들여 많은 종류의 무장을 통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해외 업체들은 기존의 한국 공군이 결정한 KEFX 탑재 무장 외에 각종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추가하자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데 이런 무기종 대부분은 한국 공군이 구매할 예정이 없는 무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 원의 통합 비용을 쓰면서 정작 쓰질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공군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미국제 정밀유등기의 경우 미국 정부가 KEFX의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통합에 대한 자료 제공과 절차를 중단시켜 우리 군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방위산업은 물론 공군 전력에도 이바지 않은 좋은 방안이 바로 국산 항공무장을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이다. 실제로 LIG 넥스1이 개발한 KGB 유도 폭탄의 경우 국내 독자적으로 전투기의 통합을 진행해서 비용도 아끼고 이미 단종된 구형 전투기에도 통합할 수 있어서 공군의 공대지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런 국산 무장의 장점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방부도 잘 알고 있다. KEFX의 개발에 발맞추어 국방과학연구소가 LIG 넥스1과 탐색 개발을 수행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그것이다. ADD와 LIG 넥스1이 만든 ALCM은 한국 공군이 이미 운용 중인 KEDD-350K 타우러스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지하 관통 특수탄두와 정밀유도 항법 장치를 사용하여 적지하기지의 한통구나 지휘소 건물의 창문을 맞출 수 있는 정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ALCM은 먼 거리의 깊숙이 자리 잡은 적의 지휘부나 지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북한의 중요 시설 공격에 위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가져 KEFX의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출 핵심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ALCM 사업이 논란 속에 조기 전력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 방식에 대해서 ADD와 국방부, 방위산업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이 와중에 해외 업체가 공대지 유도탄 기술 협력 생산을 제한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ALCM의 미사일 자체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 확보되었지만 ALCM과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통합하여 정밀한 작전 계획과 표적 정보를 옮기는 통합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게다가 ALCM에는 마치 비행기와 같은 터보제트 엔진과 활공날개, 연료 탱크와 정밀 항법 장비를 갖춰 복잡하고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